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분경에는 21,441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 현재는 약 보합권인 0.23% 정도 하락한 21,4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덤덤한 모습이지만 또 소비자 심리지수는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좀 하나하나씩 좀 열거하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어떻습니까? 참 맵지 밤이다. 미국 증시가 야 이게 신용등급 이 정도 강등이 나왔으면은 엄청난 하락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무시하고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려고 무던히도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죠. 그죠? 뭐 이유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가져가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뭐 자막에다 나왔지만 관세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목에 보는 거죠. 사면 초과에 놓인 거죠. 이유는 뭐냐면 자, 관세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뭐예요? 자, 바이든이 뿌려놓은 너무나도 많은 부채들 그걸 트럼프가 또 안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목표를 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뭡니까? 장기 금리,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든 관세를 피면서 어땠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3% 후반대까지 내려오다가 자, 아까 10년물, 30년물을 잠깐 봤는데 자, 어제 같은 10년물은 4.4% 후반대까지 내려와서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30년도 4% 후반대. 어제도 참 어제는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역전을 해버렸어요. 오늘 다시 10년물이 4.5%, 그다음에 30년물이 5%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 트럼프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관세 정책 나름대로 열심히 폈는데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자, 하원에서 뭐 어제 그 감세안에 대해서 협의를 뭐 얘기를 했는데 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뭐,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무디 시사에서 우리 부채 가지고 지금 강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감이 크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제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났죠. 앞에 F가 들어가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뭐 강경한 발언, 내 말대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은 일단은 실패했어요. 트럼프가 봤을 때는. 그죠? 자기가 원한 대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 화면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미시건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자, 2025년 1월부터 계속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5월 16일이죠. 16일 날 4.6%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 시장을 달래긴 했죠. 트럼프가 뭐 90일 유예를 주고 뭐 중국하고 110%씩 같이 내려서 30%뭐 이렇게 10% 가져갔는데 자, 그거 가지고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월가 여기 웨스총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기대를 막 하면서 증시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죠? 결국엔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아직은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더불어서 자, 달러 인덱스가 또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 장점 뭐예요? 자, 리쇼링을 한다고 그랬죠. 자, 미국에다가 제조업들은 많이 셋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은 둘째 치더라도 뭐 공장 지는데 뭐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죠. 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죠. 그래서 일부 월가에서는 또 신흥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온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절상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플라자 뭐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미국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일본하고 5개국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일본이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일본 또 월 절상을 시켰다는데 아까 봤는데 달러는 내려가고 지금 엔화는 올라가요. 자, 근데 여기 또 참으로 끼얹은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왜 그러냐면 자, 중국이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 날. 기준금리 1년, 5년 0.1%씩 내렸어요. 그럼 절상을 한 게 아니라 절한 거죠. 절하라 한 거죠. 왜? 미리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어차피 얘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니까 분명히 환율 갖고 치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미리 선제 조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거 봐라 하면서도 지금 뭐 상당히 언짢고 아까 말씀드린 하원에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자, 지금 이제 월마트 대표적인 뭐 일반 서민들 마트죠. 월마트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제는 홈디폴에서는 우리 가격 하지 않겠다. 월마트와 다르게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상황에서 뭐 현상 유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눈치 보기도 있겠지만 자, 기업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죠. 자,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회사 망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30%의 관세라도 전혀 낮은 게 아니에요. 뭐 일부 뭐 다른 뭐 중국을 제한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겠다는데 뭐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 6월 달이 확인이 되겠죠. 4월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이게 이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6월 달에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은 총재들이 연은 관계자들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루 어제도 3명, 오늘도 3명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그럼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그게 지금 가능성이 아직도 커 있다. 그건 뭐냐면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감세 법안 규제 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수가 빵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에는 그죠? 저번에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그 변곡점은 이번 주는 확실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오겠죠. 혹시라도 주말에 또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뭡니까? 홍콩장, 그다음에 미국장 저거죠. 조기 폐장이죠. 거의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안 열리니까.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트도 여기 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란 핵시설 일단 뭐 공격을 준비할 뭐 그런 태세도 돼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정 확정 리스트가 대두가 되고 또 뭐 아까 또 홍콩이라든지 뭐 그 대만 그런 데 또 저거 얘기 나오죠. 확진자 코로나.
그런 것들이 또 변수가 또 돌발 변수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시가 올라갈 수는 상당히 한계가 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재는 너무나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악재가 조금씩 무르익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 나스닥 빼고 3대 나스닥 포함해서 3대 지수 다 포함해가지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